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수능 인문 지문입니다. 논리학 지문인데요. 논란의 중심이 있었던 지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뭐 문제풀이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이 지문을 우리가 읽을 땐 기본적으로 논리학은요. 지문 속에 나오는 내용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에 나오는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복잡해 보이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지를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출발을 해 봅시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는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화제가 모순관계고 얘의 특징은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참, 동시에 거짓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나 P는 모순관계다. 자, 여기 이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부분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이 P하고 나 P의 관계가 성립하면은 얘네들은 다 뭐다? 모순관계다.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기호 물결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나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뭐 그런가 보고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독해할 때 시험장에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둘 다 참인 경우, 둘 다 거짓인 경우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그냥 지문에서 모순관계가 아니래요. 그러면 일단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나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이게 바로 뭐죠? 모두 참, 모두 거짓이라는 게 이게 가능할 수 없다는 말은 모순관계지. 그런데 난데없이 희한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 지문의 제일 큰 문제가 이건데 이 가능세계라는 신기한 단어를 뽑아놓고는 이 단어에 대한 추가적인 개념 설명이 없다라는 게 이 지문의 가장 큰 맹점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입시다. 이런 세계는 없대요. 앞에서 모순관계를 설명할 때 그게 있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라고 표현한다. 그거는 앞에 요 문장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죠? 앞에 이 문장 때문에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는 있다. 그런가 봐요. 네, 됐고 별거 없죠.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모순관계를 잘 따집니다. 그 다음 가능세계의 개념은 이라고 하니까는 이 가능세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심 화제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하고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럼 이제 필연성, 가능성에 대한 상술이 나오겠지. 자, P는 명제입니다. 명제 P는 가능하다는 다른 말로 가능성이지. P가 여기 포인트죠.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포인트가 어디?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 그 다음에 P는 필연적이다는 앞에 필연성이겠지. 는 P가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됐습니까? 자, 필연성은 모든 가능세계에 성립한다. 그 다음에 가능성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 명제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런 형식으로 나오면은 얘는 필연적 명제구나. 다시 말하면 모든 가능세계에 성립하는 명제구나를 이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그래서 이런 형식은 만약 Q이면 Q이다라는 형식은 필연명제다. 그 다음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지. 우리가 요 위에를 다시 봐. 기억이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고 돼 있죠. 아주 단정적으로 썼지만 이 지문에서는 자, 우리가 논리학을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이 기억은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래요. 다시 말하면 가능 명제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것도 얘도 가능 명제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해줘 버리면 됩니다. 자, 이 명제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니까는 앞에 나오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적어도 같은 말이죠. 이거 적어도 하나의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적어도 하나의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자, 가능 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는 자, 일상적인 이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의도로 보고 자,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자, 이제부터 요 단어를 봐야 됩니다.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대요. 현실에서.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자,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다라는 형식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 B의 참 거짓에 상관이 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대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앞에 기차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 A, B면 일반적 진술이 나오죠? 뭐 하자? 메모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 만약 A이면 B이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 전통 논리학에서는 얘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잠깐만. 여기다가 방금 앞에서 우리가 사례로 봤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뭐에 대응돼요? A에 대응되겠지. 이게 뭐가 될까요? B에 대응되죠. 그러니까는 만약 A면 할 때 A면 얘는 8시에 줄었습니다. 내가 기차를 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뭐죠? 지각을 하지 않았다지. 그치?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자, 이런 명제에서 전통 논리학은 얘가 거짓이면 여기에 상관없이 B의 참거짓에 상관없이 이 명제 전체는 뭐다? 참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요렇게 메모를 하면 보세요. 만약에 A면 내가 8시 기차를 탄 거잖아? 근데 그게 거짓이래요. 그럼 8시 기차를 타지 못했죠? 그러면은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는 참이라고 한대요. 자, 중요한 점. 여기서 이거를 논리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정리만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그럼에도 만약 내가 그 기차를 탔다면 그러면은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기차를 탄 거는 참이잖아. 이제 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지문의 내용을 정리할 때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뭐죠? 지각을 하지 않았다니까는 B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지? 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해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다시 자, A가 참이면 8시 기차를 탄 거지? 그런데 지각을 하지 않았다의 거짓이니까 지각을 했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이 대목에 대한 내용 이해가 순조로워집니다. 자,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어떻게?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서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게 뭐야? 지각을 하지 않은 거지, 그지? 그죠?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더 높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차를 탔을 때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B가 참인 경우가 우리의 현실 세계와 뭐가? 유사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게 요게 결론입니다. 그죠? 얘가 참일 때 맞습니까?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인 거야. 그게 바로 어디 있어요? 지각을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죠? 우리의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자,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서 여기 나오죠. A가 참인. 봤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중에서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서 비교할 때도 B도 참인 가능 세계가, 자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있죠? B도 참인 가능 세계가, 다시 내려와서 B가 거짓인 가능 세계보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요거죠. 거짓인 가능 세계보다, 다시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보세요.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다시 현실 세계에서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자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은 경우 뭐죠? 거짓인 경우죠. 그죠?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자 만약에 A라면, 그죠? 만약에 A라면 not B가 아닌 B라고 말할 수 있다. 어디 있어요? not B가 아니라 B다. 그럼 뭡니까? 다시 이거 잘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요거 잘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요게 일단 구분해야 돼. 그럼 실제로 A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말은 기차를 타지 않았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A라면, 이 말은 실현되었다면, 기차를 탔다면 이란 말로 읽으면 되겠지? not B가 뭐야? 지각을 했다죠? 가 아니라 그냥 B, 지각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렇게만 메모를 해줘도 이 복잡한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메모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능 세계는 다음 네 가지 성질이 있다. 자, 첫째, 일관성. 뭘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능 세계. 그죠? 가능 세계의 성질입니다. 가능 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여기 포인트죠?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없다. 별거 없고. 두 번째, 포괄성.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이게 포인트고,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존재한다. 당연한 말씀. 자, 셋째는 완결성. 자, 어느 세계에서든 이란 말은 가능 세계나 현실 세계에 다 포함하는 말로 보면 되겠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서 P이거나 나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대요. 이 말은 P 아니면은 나P래요. 무슨 말이냐? 설명 나오네. 즉 P와 나P 중 하나는 뭐가 포인트야? 반드시 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봐야 된다? P와 나P는 우리가 지문에서 맨 앞에 봤다시피 모순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P와 나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라는 말은, 그죠? 앞에서 보세요. P이거나 나P니까는 P가 참이면 나P는 참이 아니고, 나P가 참이면 P는 참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읽어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넷째,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자,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여기가 포인트죠. 한 가능세계 W1의 시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공간과 이어질 수 없다. 같은 말의 반복.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르다.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마지막,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나아가서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지문을 읽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지문에서 아까도 잠시 말했다시피, 자, 이 글 전체의 중심 화제가 뭐였죠? 가능세계입니다. 그죠? 이 가능세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포함해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고, 더군다나 사실 이 가능세계에 관한 철학적 담론은 지금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어요. 가능세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그래서 뭔가 이게 학술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사실 EBS의 이 모순관계라는 요 첫째 줄에 나오는 모순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부분에 나오는 반대관계에 관한 지문이 살짝 나왔는데 그 EBS에 나오는 내용을 너무 의식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서 그죠? 예, 지문을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봐왔던 기존의 기출 지문보다는 완결성,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지문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뭐 이런 일들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자체적인 반성을 하겠죠.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이 지문에 나오는 내용만 잘 정리를 하면 문제는 쉽게 풀어줄 수 있도록 수능은 항상 출제되어 왔다라는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수고했습니다.